자, 올해 시험은 끝났고 이제 아마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지금 임용의 지금 상황은 정말 역대 최고의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기회들이 오고 있고, 심지어 듣기로는 지금 시수를 더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물론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기회가 있으니까 적당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먼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절대적인 스승은 없다." 자, 이게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학원에서 하는 강의의 교재만 계속 학원 교재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은 사실 임용을 보면 교재 밖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못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임용에 내가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 공부예요. 내 공부가 7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줘요? 네.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전화기를 꺼내 보세요. 자, 전화기를 꺼내셔서 단톡방에서 저한테 톡을 하나씩 보내세요. 단톡방 아시나요? 아시죠? 네. 거기서 저를 단톡방 모르세요? 네. 어디 갔어? 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사용자 누르셔서 제가 제일 위에 있어요. 네, 저를 누르시고 "저 누굽니다." 네, 이렇게 하나만 남겨 주세요. 네. 자,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권이에요. 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해라." 네. 그래서 지금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제도 밤 11시에 영상이 막 와요, 카톡으로. 11시는 아닌, 11시는 보내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11시에 오는 거 보고 진동으로 바꿔 놨어요, 전화기를. 네. 그런데 수시로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30 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더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을 남기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저한테 톡을 남겨 주시고, 어 너무 저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1 년을 보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합니다.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시험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한테도 손해잖아요. 저한테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친하게 생각하세요. 친하게. 친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랑 친해지면 뭐가 올라가게요? 선생님들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원 올 때 제가 데리고 왔던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유튜브 할 때 카페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분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질문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최소 하루에 5개, 어떤 날은 10개.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하고 제가 그 친구 질문이 몇 개인지를 세 봤어요. 그랬더니 120개를 했더라고요. 124개인가? 네. 그리고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 그게 내가 공부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자, 내 공부 70 인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그 문제는 희한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네,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넘어간 거는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공부 안 한 데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나는 틀리죠. 그래서 자, 모르는 영역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기본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올해 어전트 포인트 이런 거는 개념만 알면 그냥 푸는 문제, 산수를 안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 문제는.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면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찾아보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왜냐하면 내가 찾을 때는 내용이 엄청 커. 이걸 다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게 딱 요약돼서 정리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 줘요. 요렇게 단순하게. 그러면 가볍게 내 지식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내 공부 70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내년에 내가 올해 나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년에 내년 이맘때 내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좋아야 돼. 자, 제일 좋은 말 이겁니다. 너 그때 진짜 열심히 하길 잘했어. 와, 진짜 잘했어. 야, 적당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을 내가 딱 해야 돼요. 그 최악의 말 이거예요. 좀 열심히 좀 하지. 왜 그랬어? 열심히 좀 하지. 좀만 더 열심히 좀 하지. 그죠? 자,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1년 후에 내가 지금 나한테 야, 진짜 잘했다. 그때 그 선택하길 잘했고 2026년 진짜 열심히 하길 잘했어. 이런 말을 본인에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1년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안 하고 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열심히 하면 보장되는 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보장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운 좋으면 높은 성적, 그렇지 않으면 커트라인,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처럼 경쟁률이 낮아. 야, 줄 서서 들어가는 거야. 적당히 해도 다 합격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을 내가 공부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임용시장은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 나가는 게 답이에요. 공부 적당히 했는데 1차를 붙잖아요. 그리고 2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전에 했던 그 1차의 습관을 계속합니다. 그 공부를 늘 그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커트라인이 딱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붙었어. 플러스 2점. 그럼 그 다음에 시험 봐. 플러스 3점. 그 다음에 시험 봐. 마이너스 1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느 정도 강도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첫 해 붙었던 딱 그 정도 강도로 계속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붙잖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들은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노나? 내가 그만큼 하는 동안 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그 1차 합격하신 분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다 플러스 12점에서 17점이에요. 지금. 그 정도 되시는 분이 100명 이상이에요.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네, 대부분이. 그 정도 되시면 사실 합격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최소 플러스 10점 이상으로 붙어라. 그래야 2차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야 2차를 잘 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2차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작은 실수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2차에 응하게 돼요. 그 수업 실현에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면접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15점이다. 자, 이러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게요? 야, 심사위원한테 욕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와도 거의 안 떨어지죠. 거의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고득점이에요.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합격을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합격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전공 몇 점 이상이라고 탁 찍어 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책상에 늘 붙여두세요. 그리고 늘 봐.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요. 나 전공 70점 이상 맞을 거야.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들 의심하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증명된 거니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10%만 오늘 가서 붙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자, 기본서는 꼭 구매하셔라. 학원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학원 교재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도구예요. 아셨죠? 학원 교재는 기본서를,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원 강의를 들어. 그럼 내가 교재에다 막 빡빡하게 막 적고 여러 가지를 써. 그걸 들고 기본서 옆에 놓고 기본서를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출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썼던 자료들 대부분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냈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기본서를 철저하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서를.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학원 교재는 보조, 메인은 기본서.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공학책이잖아요. 공학. 공학은 어떤 많은 이론들을 표 하나, 그림 하나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해요. 그림 하나는 앞에 있는 2페이지 내용을 쫙 길게 설명해 놓고 그걸 그림 하나로 딱 그려놔요. 그럼 내가 이 그림 하나를 설명한다는 건 앞에 있는 2페이지를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림이 설명이 안 된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할 때 초창기에는 설명하는 스터디를 해요. 기본서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설명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제 강의를 외워요. 외워가지고 내가 스터디할 때 가서 줍에 딱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걸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럼 어떻게 아냐? 자, 사람의 기억은 다 이미지라 그래요. 우리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글로 나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다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의 기억은 다 이미지. 그럼 내가 만약 컴퓨터 구조에서 캐시를 생각했어. 그럼 캐시의 이미지가 타다닥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캐시? 그런데 그림이 안 떠올라. 잘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탁 떠오를 때까지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서가 없다. 빨리 사세요. 아셨죠? 요즘에 많이 팔아요. 아까 고득점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합격도 안 했는데 책을 팔고 있어요. 네. 얼른 사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살 필요는 없고, 메인 되는 거. 자, 컴퓨터 구조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많이 보는 바이블이고요. 근데 번역서라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컴퓨터 구조론이 있어요. 김종상 교수님이 쓴 책. 요거는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책이라 좀 이해하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요 책을 제일 많이 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요 책 또는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번역서.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에서 쓴 책. 그래서 글로 보기는 요게 이해가 조금 더 쉽고요. 요거는 되게 오래 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요 책. 자료 구조는 이 책은 전 세계 바이블. 근데 어려워요. 조금.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쓴 책. 얘가 좀 더 쉽습니다. 컴퓨터 구조론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사실 뭐 이걸 갖다 놓긴 했지만 사실 이거 봐서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인공지능은 고등학교 교과서. 네.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를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 이거 말고 천인국 교수님이 쓴 책 있어요. 인공지능. 천인국 교수님 책. 그 책을 사서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사. 한국사는 올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사 때문에 시험 못 보신 분이 2분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한국사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자, 한국사는 이제 전공 공부가 급하니까 한국사를 어떻게 하냐면 전공을 하면서 하루에 한국사 2시간씩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내가 한국사를 봐야 돼. 그러면 딱 일주일은 전공이고 교육학이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사만 하면 돼요. 그렇게 딱 일주일만 쏟아 부으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늘 계속 그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주일 한국사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냥 확 몰아서 집중해서 딱 끝내세요. 그래서 제일 빨리 끝내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전공 공부도 해야 되지, 교육학도 해야 되지, 근데 한국사도 해야 되지. 세상 이런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안 하면 시험 자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딴다. 이거 접수 잘못하면 멀리 가서 봐야 되죠. 막 서울 사는데 평택 가서 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거 서버 시계라는 거 있습니다. 네, 10시 땡 하면. 자,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는 일단 올인하는 분들도 있고, 일 병행하는 분들도 있고, 육아 병행하는 분들도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도 있고, 작년에 저랑 같이 했던 분 중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면서 일 병행을 하시는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그랬는데, 시험 엄청 잘 봤습니다. 그분도. 자, 그런데, 그래서 잘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자, 우리는 수험생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 학교에서 일해. 그 기간제는 부업이에요. 아시겠죠?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메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고 올해 합격할 사람이야. 나 올해 합격할 사람인데 요만큼씩 공부하면 되겠어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택도 없죠. 남들은 7시간씩 공부하고 8시간씩 공부하는데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서 올해 꼭 붙어야지. 다짐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정체성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꼭 책상에 붙여.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책상에 늘 붙이세요. 그래 놓고 자, 이런 걸 기억해야 내 생활의 중심이 공부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공부를 해야지. 네,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난 일 병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가. 집에 가면 이미 한 2시간은 날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2시간은 날아가요. 그럼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 2시간을 날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서관을 가야지. 스터디 카페를 가든지 공부할 장소에 나를 집어넣어야지. 집에 잠깐만 갔다 올까? 집에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좀 피곤한데 네. 오늘은 좀 쉬자.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에다 나를 집어넣어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자, 그래서 만약에 기간제를 구해야 되겠다. 자,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나의 합격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쵸? 나 이 학교에서 10년 근무했어. 제 친구가 작년에 붙었거든요. 자,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근무할 때 출근 거리 1시간이에요. 왕복 1시간이 아니고 가는데 1시간이야. 가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루 2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할 거면 너 학교를 옮겨. 집 옆으로. 그 집 옆에 있는 중학교로 갔어요. 출근하는데 5분. 그럼 하루 2시간을 벌잖아요. 그죠? 제가 이 학교에 5년을 근무해서요. 그래서
내가 이 5년을 근무했으니까 계속 여기 있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계속 기간제 해야 돼요. 계속 기간제. 그래서 거리상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심지어 요즘에는 정보교사들이 엄청 부족해요.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요. 업무도 없고 담임도 없고 시소도 적고 이런 학교가 수두룩해요. "제발 우리 학교로 와 주세요. 답해 줄게요." 막 이런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가서 모든 것을 공부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학교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뭐 특성화를 가거나 이러면 시수는 좀 적긴 한데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늦게 끝나고. 그죠? 중간중간 야근도 있고. 근데 중학교는 저도 퇴직하기 전에 중학교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듣는 중학교는 뭐냐면 정시 퇴근이 보장되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직을 해서 중학교에 딱 갔는데 4시 40 분이 퇴근이었거든요. 4시 35 분, 40 분이 될 때까지 옆에 있는 부장이 퇴근을 준비하지 않아요. 노트북을 넣어 놓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옆에 앉아 가지고 '분명히 정시 퇴근이라 그랬는데 헛소문이구나.' 그랬거든요. 4시 40 분이 딱 되는 순간 노트북을 딱 닫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시죠?" 진짜로 칼같이 정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자 내 생활의 1 순위, 내 생활의 1 순위는 뭐다? 공부. 예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도 까먹어요. 내일 되면 또 까먹습니다. 3월 달 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 학교 책상에도 붙이고 집에 책상에도 붙이고 늘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2 순위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누구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다른 사람하고 약속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시간 약속 10분 전에 가고 20분 전에 가고. 근데 나랑 하는 약속은 되게 사소하게 "아 오늘 공부하기로 했는데 일단 오늘 회식하고 아 오늘 공부하기로 했는데 일단 너를 만나고." 네 이러다 보면 자꾸 공부가 뒤로 밀립니다. 나는 공부를 뒤로 밀고 있는데 내 경쟁자들은 공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의 약속이 1 번입니다, 1 번. 아셨죠? 어 내년에 나한테 미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나한테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씨 진짜 잘했지.' 이렇게 내년에 나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합격수 이런 거 보면 하루에 4 시간씩 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어떤 사람 저희 교회에 서울 법대 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공부하는 거 어렵냐?" 그래서 "당연히 어렵죠." 그랬더니 "뭐가 제일 어렵니?" "영어, 수학이 제일 어렵죠." 그랬더니 그분 뭐라 그랬냐면 "희한하네. 그건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다 똑같아. 시간을 많이 들이면 성적이 올라가요. 시간을 적게 들이면 성적이 내려가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 확보, 시간이 다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 첫 해에 합격했던 친구는 컴퓨터실에 짱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 있을 때는 내려가서 업무를 하고 아니면 컴퓨터실에 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 내려가.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 앉아서 공부하지. 거기 앉아서 공부하다가 전화로 질문하게 됐어요. "선생님 이것 좀 물어볼게요."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또 특히 인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시간 확보는 절대적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을 만들기도 힘들고 저녁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야 돼. 그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인제 마음 먹기를 매년 11 월쯤 되면 인제 기간제 선생님들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너 올해 시험 보니?"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아씨 왜 자꾸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봐야죠."
올해 시험 봐? 봐야죠. 이 연중 행사로 보는 시험, 공부를 적당히 하면 연중 행사로밖에 시험을 못 봐요. 올해도 보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 안 하니까 이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쟤랑 나랑 같이 근무했어. 쟤는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시험을 받고 걔는 합격해서 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시험을 버리세요. 연중 행사로 보는 시험 이제 버리고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고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난 올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올해 보고 난 내년에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시험은 무조건 공부하는 그 해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시간 학교에서도 시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올인하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스터디 카페 도착하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야 돼. 나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저기 가서 앉아야지. 그럼 8시 반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 집에 올 때까지 또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물론 가끔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짜증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최종 합격의 그 순간을 맛보잖아요. 그 순간 평생 갑니다. 평생. 저도 그 순간이 평생 가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네, 진짜 평생 가고 나랑 같이 공부했다가 이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붙었잖아요. 같이 공부한 친구가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떨어졌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그 속상한 건 내 좋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루 종일 하도 웃어서 턱이 아프다니까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자, 그런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확보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해라. 이런 사람들.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적당히 해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 안 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세요. 단절. 나한테 적당히 하라 그랬어? 너 손절. 내년에 보자. 이렇게. 내 시간을 뺏고 있어? 손절. 내년에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게 조금 약간 귀찮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학원 처음 왔을 때 부산 친구가 이제 인강으로 들었어요. 부산 친구가 인강으로 들었는데 그 친구는 졸업할 때 안 뽑았어. 우리 정보가 이제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간제를 했던 친구예요. 기간제를 하다가 이제 뽑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험을 봐요. 어떤 때는 1차 붙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게 여기 컷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독하게 시켰지.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안 하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매년. 그래서 그 친구 딱 이 목소리로 들리는 표정이 뭐였냐면 이 사람 이상하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라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해에 완전 고득점으로 붙었어요. 완전 고득점으로. 자, 그래서 그런 강도로 일단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밥을 하려면 가스불에 압력솥을 올려야지 라이터불에 올려서는 밥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초반에 1, 2, 3, 4, 5, 6을 정말 센 불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완전 몰입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난 공부해야 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생활 패턴, 생활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습관 버리기,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 네, 그다음에 필요한 습관은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서 나는 늦게 일어나.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물론 나는
정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이 없어져. 계속 졸아. 그러면 늦게 일어나셔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불필요한 건 없애고 필요한 습관은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습일지, 교재를 받으시면 학습일지를 다 받으실 텐데, 학습일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론 다른 플래너 다 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난 아날로그 좋아. 그럼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 4시부터 4시 30분, 4시 반부터 5시, 5시부터 5시 반,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써놓은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제 작성하다 보면 또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6시부터 교육학했고 30분 교육학했고 네트워크 했고 여기 이 친구는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이 공부한데 색깔 안 칠한 데는 공부 안 한 곳이에요. 여기는 색깔 칠한 데가 공부 안 하는 곳. 이거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공부 1시간. 네, 이렇게 체크해두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 사이트에다 올리면 네, 제가 좀 봅니다. 네, 사이트를 안 가졌네요. 네, 사이트 다 가입하셨죠? 네, 스티브닷컴 있어요. 스티브쌤닷컴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작성하셔도 되고 다른 플래너 있으면 플래너로 작성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를 찍어서 그 사이트에 올리면 저도 거기다 댓글도 달고 왜냐하면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그냥 나 그냥 적당히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유튜브를 봐. 유튜브 3시간, 게임 2시간, 웹소설 3시간 막 이렇게 네. 그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내 생활에 저거 없으면 나는 일상이 없어진다. 그럼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인스타 안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페이스북 안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성적만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뭔가 결정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게 내 합격에 도움이 되나? 이게 내 공부에 도움이 되나?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저도 여기 노량진에서 공부했을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던 중에 저의 대학 선배,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대학 선배이면서 우리 동아리 선배를 여기서 만났어요. 그분이 공무원 준비라고 있었는데 그분도 혼자라서 너무 외로웠나 봐요. 우연히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을 안 나는데 하여튼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 그때 저는 진짜 밥 먹는 시간 10분에서 15분밖에 안 썼던 시간이에요.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밥 먹어서. 근데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고 공부하는데 딱 돌아왔더니 2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아씨 이건 아니다. 왜냐면 그 형이 문자가 왔거든. 내일도 같이 먹자 이렇게.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저는 그냥 도시락 먹을게요.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다음날 도시락을 들고 제가 공부하는 곳에 왔어요. 또 거기 앉아서 같이 도시락을 먹고 또 수다를 떨고 또 1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형이 갔어요. 다시 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서로 합격하고 만납시다. 이렇게. 재수없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9시, 10시쯤에 공부하러 왔다가 한 5시쯤에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드라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의 기준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합격에 도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고. 아셨죠?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저 그때 딱 이것만 얘기해줘요. 그게 합격에 도움이 돼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답을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인스타 보지 말 것. 네.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영상을 쭉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선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쇼츠 20개를 넘기잖아요.
이미 그 20개의 선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성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네. 그냥 보고 싶으면 긴 거 하나 보세요. 뭐 있냐면 제가 해놓은 전공 강의 있어요. 이런 거. 긴 거. 아셨죠? 설거지 해야 돼. 긴 거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세요. 아셨죠? 교육학 이런 거 틀어놓고 긴 거 하나 보시면 돼요. 짧은 거 여러 개 보지 말고. 자, 그리고 합격수기 따라하기. 이제 지금도 뭐 합격수기가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옳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 공부할 거야. 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 방법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검증된 거 있어요. 뭐냐면 합격한 애들이 한 거.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수기 저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한 5개 정도는 보세요. 최소한. 5개 정도는 보시고 공부하는 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합격수기를 또 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경험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험자들이 해주는 조언은 믿을만 합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은 들으시면 제일 위험해요. 경험하지 않은 자의 조언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숙지할 것. 자, 그리고 자, 질문을 하는 거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를 어려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다. 아시죠? 그냥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이게 물론 이런 거 있지. 본지 1분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네. 질문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기준 시간을 20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0분이 지나면 그냥 체크하세요. 요건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자, 질문할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인데 네, 그냥 카톡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카톡에 질문하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읽어요. 그때. 근데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빠 지금. 그럼 그때는 안 읽어요. 왜 안 읽냐면 제가 읽잖아요. 지금 답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읽었어. 그거 잃어버려요. 이걸 내가 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일자 그냥 남겨놔야 다음에 이거 답해야지. 이러고 그때 딱 보고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가끔 늦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서운해 하시지 말고 질문을 남겼으면 답이 오겠지. 저는 최대한 빨리 답은 해요. 최대한 빨리 답은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나는 새벽에 좀 잠이 없다. 그러면 새벽에 오셔도 됩니다. 새벽에. 네, 이거. 아이고, 사진이 없네요. 자, 새벽에. 여기 새벽 줌. 저 줌은 거의 한 4시쯤부터 계속 켜져 있어요. 밤 10시까지. 제가 가급적이면 책상에 있긴 한데 가끔 자리를 비울 때 말고는 새벽에는 거의 책상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는 카톡으로 이 답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오세요. 줌에 오시면 화면 공유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하든 검색을 하든 뭘 해서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됐으면 반드시 설명해 볼 것. 자,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해 50%밖에 안 한 거예요. 눈으로 이해한 건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됐다고 싶으면 반드시 내 말로 설명을 해봐라.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되면 그건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 이해가 다 되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때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캐시를 엄청 힘들었는데 캐시를 이해했어. 캐시를 이해했다고 하면 설명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거기서 완벽해. 그러면 그때 캐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설명되지 않는 것,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네, 요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 것 같아. 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건 무조건 다 틀립니다. 문제 나오는 거 다 틀려요. 그래서 설명이 될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설명 안 되면 포스트잇. 자, 이 포스트잇 많잖아요. 네, 색깔별로. 중요한 거 빨간색, 잘 안 되는 거 노란색, 뭐 자주 보고 싶은 거 파란색, 뭐 이렇게 붙여놓고.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포스트잇이 책에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내가 점점 이해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포스트잇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볼 때쯤 됐을 때는 책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포스트잇만 따다닥 붙어 있고 모르는 내용에 대한 포스트잇은 다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고 시험장에 가면 다 맞습니다. 진짜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설명이 되면 기출문제 풀어봐라.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단톡방 2개. 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짠 있잖아요. 네. 자, 여기다 1대1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카톡에 단톡에다가 직접 질문하면 안 되는 거. 그건 저를 클릭하고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아니, 영상이 공개될까 봐 말을 못 하겠네요. 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우리 이거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자,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에 대해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도 있어요. 나는 잠을 7시간 자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서 난 6시간만 자. 그리고 오전 내내 졸아. 세상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없죠. 네, 그걸 제가 했어요. 네, 그렇게 바보같이 욕심만 앞서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모두 다 메타인지예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야 되고 나는 최소 7시간 자야 돼. 그런 사람은 7시간 자야 되고 내가 7시간 자보니까 그것도 졸리더라. 난 8시간 자야 돼. 그럼 무조건 8시간을 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난 8시간 자야 되는 사람인데 12시부터 6시까지만 자고 나머지는 일어나서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체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실험해 봤어요.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잠을 자면서. 근데 4시간 자고 해보니까 그건 진짜 서울대 가는 애들만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 이거는 뭐 며칠 갈 것도 없어요. 한 2, 3일, 이틀 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 다 실험하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1년을 돌리는 겁니다. 1년을. 그 1년이 어쩌면 매우 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짧아요. 엄청 빨리 갑니다. 공부하다 보면 와, 이론 기본서 막 보다 보니까 4월 달이야. 근데 4월 달부터 문제를 풀으래. 와, 막 문제 풀다니까 6월이야. 또 막 문제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래. 2달밖에 안 남았네. 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 공부하는 동안은 자존심 이런 거 버리세요. 스터디 하면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몰라. 스터디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A라는 걸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나도 아는 척 해야지. 이렇게 하면 스터디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스터디는 있잖아요. 내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거 모르잖아요. 그냥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거 내가 2시간 동안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2시간 동안 봤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들여다보면 물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답을 콕 찍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보면 아, 이분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다가 네, 짧은 팁들을 몇 개만 줍니다. 그럼 본인이 다 알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이러고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 모르지 않아요. 거의 많이 안단 말이죠. 뭘 몰라도 괜찮아요. 질문하시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열등감, 자존심 다 버려. 다 버리고 저걸 버려야 합격까지 갈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 모르는데 질문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만 질문했으면 붙었는데. 세상 그거만큼 속상한 게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124번. 그 친구. 네. 자, 그리고 임계점에 도전해 볼 것. 이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달리기 하다 보면 진짜 숨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뛰어서 죽을 것 같이 그런 임계점들이 있잖아요. 공부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저 임계점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 적당히가 뭐냐면 내 경쟁자들 하는 만큼 해요. 경쟁자들 하는 만큼 하면서 그들을 이기고 싶어 해요.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내 경쟁자를 이기고 싶으면 모든 면에서 내가 경쟁자를 이겨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도 압도적으로 잘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성적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봐야지. 야, 쟤 5시간 한다니까 난 5시간 30분 할까? 네. 되게 웃기죠? 얘는 5시간 해요. 그래서 나는 5시간 30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많은 애들이 여기서 7시간 하고 있어요. 그럼 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딘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테스트 안 해보 12시간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12시간, 14시간, 15시간. 네. 재작년에 14시간씩 공부하면서 맨날 울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너무 모른대. 야, 14시간씩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야? 선생님, 제가 진짜 몰라서 14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끝나면 울어요, 뒤에서. 나는 걱정이 안 된다. 너의 공부 시간을 보면 이거는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는 너무 걱정스럽대. 그 맨날 울었어요. 5월 달까지. 그런데 6월 달부터 안 울더라고요. 그래도 원서 쓸 땐 서울을 쓰더라고요. 야, 3월 달에 너를 보면 서울 쓰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한 번에 붙었어요. 예. 압도적인 시간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룰이야.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임계점이 어딘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터치해 보세요. 내가 늘 7시간씩 공부했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8시간 해보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8시간 공부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네? 그럼 어느 날부터 8시간씩 해. 안 죽어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해봐야지. 8시간씩 쭉 하다가 9시간 해볼까? 이것도 괜찮아요. 안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2시간씩 공부하고 있는 본인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격했어요. 이런 말을 하겠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자, 어떤 친구 7시간씩 공부해요. 어떤 친구 8시간씩 공부해요. 하루 차이자 1시간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날 따져보면 자, 7시간씩 공부하고 8시간씩 공부하고 9시간씩 공부해요. 자, 1년을 쳐볼까요? 1년?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시간이죠? 자,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시간. 8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며칠이에요? 네? 40일도 넘어요. 그죠? 한 달 넘는 시간이에요. 하루 1시간 플러스 했을 뿐인데. 만약에 9시간 공부해. 그럼 하루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3달 더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러 들어갈 때 그 생각하잖아요. 아우 씨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1년이 지나가는 동안은 빨리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정작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야. 내가 한 달만 더 공부했으면 잘 볼 텐데. 근데 그 한 달을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 얘랑 비교가 안 돼요. 그죠? 7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1년을 지나고 나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종종 와, 난 7시까지 한계야. 그런 사람도 8시간 도전해 보고 나 8시간 한계야. 그런 사람도 한 번쯤은 9시간 도전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10시간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 124개 했던 그 친구가 얼만큼 공부했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그리고 컷 근처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아니 계속 아니지. 2번 떨어져서 2번.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한 여름쯤 만났나 봐요. 우리 카페 오고 나서 학습 일지를 매일같이 올리는 거예요.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만나러 가겠노라." 그래서 그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갔어요. 가서 커피 한 잔 사 주고 한마디 했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공부를 요렇게 하던데 쪼끔만 늘려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여기를 넘어가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얘기고 자 이제 여름이 지나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8 시간이니까 "야 그냥 과감하게 10 시간 해 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1주일만 해 봐. 1주일만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라." 근데 이 친구가 1주일을 했어요. 1주일 되면 어느 정도 몸이 배거든요. 습관이 돼. "할 만해요." "할 만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뒀죠. 그래서 1 달, 2달 지나고 인제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야 이제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번 더 해 보자." 그래서 "야 12 시간도 한번 해 볼래?" 그랬더니 그때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2 시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이지. 한번 해 봐." 했는데 안 되면 그럼 돌아가면 되지. 뭐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갔는데 못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해 봐." 그래서 12 시간씩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할 만한데요? 와 이걸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내가 3 월부터 알았다면 그때부터 했을 텐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임계치를 꼭 찍어 보셔라. 저것도 습관이에요.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제가 배드민턴 하는데 지금 좀 말랐을 땐 잘 쳤거든요. 지금 통통해져 가지고 이렇게 말랐을 때 몸에다가 20 킬로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임계점을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한 3 게임 치면 못 치겠는 거야. 그래서 "아 얘는 3 게임 치면 게임 못 해." 이랬어요. 근데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인제 수술을 해 갖고 폐를 떼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1분 1 초가 아까워. 왜냐면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1분 1 초를 너무 소중하게 쓰고 싶어.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그래서 저도 임계치 '에이 설마 죽게 하겠어?' 그랬더니 지금 한 5 게임 넘어가도 괜찮아요. 네. 임계치 자꾸 찍다 보면 된다니까요. 공부도 똑같아요. 찍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습관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일단 실패 요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자 일단 지금 초수 선생님들 자 일단 이분들은 학습 일지를 일단 매일매일 쓰셔라. 한 달 정도 저는 추천은 한 달. 한 달 정도는 학습 일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저는 공부를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거기서 고쳐야 될 것들은 제가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을 하는데 물론 피드백을 해도 안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고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부가 정착이 되면 저는 학습일지 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만 쓰셔도 돼요." 근데 "그만 쓰셔도 돼요." 하고 안 쓴 사람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되면 재밌거든 이게 쓰는 게. 쓰고 우린 다 남들의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나름 저의 댓글이 나름 관심이에요. "어우 씨 내 일지에 선생님이 댓글 달아줬어." 나름 또 재밌어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다 막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막 많습니다. 한번 와서 써 보세요. 한 1 주일만 써 보시면
자, 그리고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여러 번 시험 보신 분들은 반드시 채점해 봐라. 이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떨어진 시험을 분석하고 채점한다는 게 이게 사실 그걸 직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공부 안 한 영역도 아니에요, 심지어. 공부 안 한 영역도 아닌데 내가 틀렸어. 모르니까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여기를 진짜 이게 어려워요. 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기본서 많이 봐라. 제가 막 맨날 이렇게 강조하는데 기본서를 잘 안 봐서 내가 기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꾸 문제에 집착해 가지고 막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진짜 지옥을 경험한다니까요. 우와, 나 1, 2, 3, 4개월 계속 이렇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기본서에 이렇게 넘겨서 "이거 설명해 봐."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모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느낌만 갖는 거예요. '아, 나 이거 2번이나 봤어.' 알 것 같잖아요. 2번이나 봤는데 당연히 알 것 같지. 그런데 실제 안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기본서 보는 게 첫째예요. 기본서 보는 게 첫째. 기본서를 잘 보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어차피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 갖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풀립니다. 특히 재수하시는 분들, N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어 서울 수석을 할지도 모를 그분이 시험 끝나고 그다음 날 만든 거예요. 그다음 날 그날 어제 본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와서 다 풀었어. "아, 선생님 이건 이래서 틀렸어요. 이건 이래서 뭐 했어요." 이렇게. 내가 어제 본 시험인데 직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도 틀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어떤 분은 답을 시험지에 6이라고 써 놓고 답안지에 안 옮겼대. 그래서 틀린 분도 있어요. 미칠 것 같은 거죠. 네. 자, 이렇게 다 분석해서 잘 봤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모의고사 때도 이랬어요. 네. 모의고사 때도. 모의고사 때 본인 틀린 거 다 정리해 가지고 이걸 학습일지에 다 올려요. 자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네. 그렇게 다 올렸어요. 이게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살 뺀다 그랬잖아요. 제가 살찔 때 저울을 1 년에 1번 올라가요. '아, 또 쪘어.' 자, 살 빠질 때는 저울에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가요. 직면해야 돼요. 그래 봐야 돼. '아, 어제보다 좀 올라갔네.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갔네.' 뭐 주식 차트처럼 올라갔네, 내려갔네. 근데 뺄 때 저울에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요. 자, 성적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근데 저 직면을 회피하잖아요. 그럼 나를 파악할 수가 없어. 나를 파악할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공부를 위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해요.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한 2군데 정도. 도서관,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시험 기간 되면 좀 시끄러워. 아, 그러면 그때는 시끄럽지 않은 어딘가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아는 사람 없는 곳이 좋죠. 아는 사람 있으면 "커피 한 잔 할까?" 그럼 1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정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1 년에 빨간 날은 없죠. 빨간 날은 빨리 공부하라는 날이에요. 오늘은 빨리 공부하는 날. 평일은 뭐 30분 늦게 공부하는 날. 자, 빨간 날은 빨리 공부하는 날.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시고 집에 왔어. '아, 자야겠다.' 그럼 기절하듯 잠드셔야 돼요. 기절하듯. '오늘 왜 이렇게 멀뚱멀뚱하지?' 누워 가지고 또 유튜브 막 보다가 2 시간이나 봤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나 인스타 보는 것도 매우 안 좋은 습관이고요. 자기 전에 보는 것도 매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 2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거는 내가 쉬지를 못해. 그래서 자, 그다음에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 각오는 대단하잖아요. '와, 내가 1년 동안 진짜 지독하게 해 보리라.' 그 3 월쯤 가면 '아, 좀 쉴까?' 네. 5 월, 6 월쯤 가면 '아우,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을 다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끝까지. 이게 우리말로 뒷심이라고 그래요, 뒷심. 네, 꾸준히 끝까지. 이번 주에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뒷심이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나를 단정 짓지 마세요. 어 아까 쟤는 잘하는 애니까." 아니에요. 저 친구 모의고사 성적 보면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계속 자기를 직면하고 안 되는 거 계속 보완하니까 마지막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고 단정 짓지 말 것.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앉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름은 가렸지만 이게 모의고사 평균이에요. 제 요 21.5, 저분 모의고사 평균 점수 21.5 점. 근데 이게 교육학을 15 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시험에서 모고 점수 빼면 29.5, 저분은 한 30점 올라갔어요. 실제 모의고사보다. 이 사람 평균 25 점이었는데 네, 아까 그분 요 점수 93 점. 자, 근데 요분들의 특징이요. 모의고사를 마지막까지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여기 14 점이잖아요. 이분 붙었어요. 모의고사 평균 14 점이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잘한 건 뭐냐면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해 보자. 그래서 끝까지 복습할 거 다 하고 보완할 거 다 하고 시험장에 딱 갔을 때는 훨씬 잘 보는 실력을 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아낄 수 있는 거 다 아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오지랖 금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아셨죠? 뭐 "제가 공부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서 좀 알려줄까?" 저 그런 사람 여러 명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스터디원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어 어느 날 이 친구가 연락 왔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얘가 얘 있는 데를 가요.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알려줬어요. 막. 그 얘만 떨어졌어요. 얘만. 얘 붙고. 네. 자, 남의 일에 물론 우리가 다 붙어야 되지, 물론 스터디 같이 했어. 너도 붙고 나도 붙고 다 붙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안 붙었잖아요. 아시죠? 어 내가 붙은 다음엔 이런 오지랖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붙기 전에는 내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도와주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자,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시간을 쪼개서 나 공부해야 될 이 시간을 빼서 '내가 너에게 뭔가 해 주겠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의 일 이거 생각보다 이거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 스터디에서 일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시간을 아끼셔라. 자, 그래서 시간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주유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퇴근할 때 여기에 주유소에 차가 여기 끝에 있는 차가 여기 주유소까지 들어가려면 한 30 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기름이 반값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값이라면. 그런데 여기 서서 30 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나 같으면 딴 데 가서 기름 넣고 그 30 분을 벌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내 시간, 공부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그걸 다 공부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스터디는 인제 스터디 구성을 할 텐데, 네, 스터디가 필요하시면 찍으세요. 네. 자, 스터디는 지금은 사실 시대가 좋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은 어쩔 수 없을 때 오프라인 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면 시간 구애, 장소 구애 받지 않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하면 스터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제 하면서 기본서 설명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통해서 전체가 다 붙은 팀도 있고 재밌습니다.
스터디는 하시면서 안 되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시간을 알려주면 제 책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저녁이나 이럴 때는 그 줌에서 그 뭐 버튼이 뭔지 모르겠네. 부르기 기능이 있어요. 예. 도움? 그 저를 부르면 화면에 딱 뜨더라고요. "선생님 와 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들어가서 네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온라인 스터디 하면 좋고 어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첫 해 그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우리 첫 해 저희 줌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팀 어떤 팀이 있는데 스터디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어 여선생님 한 명이 이제 육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가 어려. 그래서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줌을 켜서 마이크 켜 놓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문을 막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엄마 나와!"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로 쫑났어요. 그날로 그 친구는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인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그 친구는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7시에 만나서 노량진에서 만나서 오프라인 스터디하고 10시에 강의 듣고 끝나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스터디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고 보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페 있습니다. 카페는 지금 등록하시고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안 오신 분들도 많아요. 카페를 아니 1월 달에 강의를 시작해서 왔어. 근데 카페에 11월 달에 오신 분도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네 그러지 말고 여기 들어오시면 자료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다른 사람 질문들도 많고 그래서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강생 선생님들은 정회원 등록하시고 수강생 등업 신청, 수강생 메뉴가 따로 있어요. 네. 학원 메뉴, 수강생 메뉴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10 월쯤 됐을 때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에 와서 질문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질문.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 남들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럼 거기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 다 해소하는 것도 있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 아시죠? 자 1월 강의는 요렇게 진행됩니다. 주말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수요일 격주로 요렇게 있는데 이건 보강이 아니고 계속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를 나갈 거라서 요날 못 오셔도 인강으로 다 등록이 돼서 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병행하시는 분들은 요날 그냥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줌은 이제 2월 달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2월 달도 마찬가지로 쭉 그다음에 격주로 요렇게 그렇게 해서 수요일에 평일에 있는 강의는 4월 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4월 달까지. 우리 기본 이론서는 볼 게 되게 많아요. 많아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을 아껴서 이제 좋아하는 말이에요. 전력 질주. 매일매일 매일매일 죽을 듯이 달리고 기절하듯이 자고 예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아 올해도 시험 봐야지.' 이런 뉘앙스의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말 것. 아셨죠? 네. '올해 붙을 거야. 나 붙으려고 공부하잖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독하게 공부하시고 고득점 플러스 15 점. 플러스 20점 맞으면 플러스 30점 맞으면 2 차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시죠? 네. 뭐 욕만 안 하면 돼. 욕만 안 하면 돼.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고 나와도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1차 고득점 할 수 있도록 1, 2, 3, 4 특히 1, 2, 3, 4 전반기 6월 달까지 물론 이제 1년 내내 가장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 그래서 내가 어떤 루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다 지칠 때 어떻게 쉴지.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 '아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야 되겠다.' 그런 날도 있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지만 그런 날 있어요. 그런 날은 딱 5시 되면 짐 싸 갖고 갔어요. '아 오늘은 가서 쉬어야지.' 그럼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 날도 종종 있죠 뭐. 그렇게 나의 공부와 나의 생활과 모든 것을 루틴화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네 가스불에 압력솥 올리듯이 아주 센 불로 확 밀어붙이는 전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풀이 갔을 때 앞에서 그렇게 세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풀이 갔을 때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막 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들어와요. 해석이 되고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앞에 1, 2, 3, 4 해서 되게 그냥 적당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출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문제를 외웁니다. 외우게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풀이를 외우게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내면서도 기출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아니 기출 문제는 여러 번 풀어 봐야 되니까 그걸 살짝 바꾸면 다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서 앞에 요 우리 1, 2, 3, 4, 5, 6 전반기 여기에서 진짜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으로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그때 필요한 것들 뭐 기본서 당연히 막 여러 번 봐야 되겠지만 기본서나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게 공부해 주세요. 네. 적당히는 많이 합니다. 적당히는 진짜 많이 해요. 물론 적당히 하고 붙으면 제일 좋아요. 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최종 합격까지 갔어. 제일 좋죠. 어.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장담해 주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했는데 붙었어. 그럼 땡큐인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이 임용시장의 문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올해 300명 뽑았는데 내년에 600명 뽑는데 그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꽈락만 면하면 합격인데 네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고 유지되거나 서서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줄어들고 나서 들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경쟁률이 지금처럼 이랬는데 어느 순간 10대 1 됐어. 20대 1 됐어. 그럼 짐 싸들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넓잖아요. 이럴 때 세게 공부해서 한 번에 딱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초심 네 1, 2, 3, 4, 5, 6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초심이 최소 전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죠? 잊지 마세요. 내가 올해 붙을 거라고 오셨잖아요. 나 올해 붙을 거라고 주먹 불끈 쥐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 책상에 붙이시고 책에도 붙이시고 패드에 배경화면으로 넣어 놓으시고 계속 눈에 보이게 어딘가 내가 고개만 돌리면 보여. 이렇게. "너 올해 붙을 거야." 막 예 그렇게 해 놓으시면 반드시 붙습니다. 올해 보신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 누구든 지금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누구든.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셨죠? 네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T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